같은 실력이 있는 의사라 그래도 연골막 골막을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수술을 섬세하게 할 수 있고, 또 피가 나면 피가 철저하게 지혈을 해서 피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속칭 수술 시야가 좋아야 되고, 또 수술하는 의사가 거기를 어프로치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압구정 에비뉴 성형외과 의학박사 원장 이백권입니다. 가슴 성형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수술 이후의 통증입니다. 그런 이 통증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만큼 가슴 성형이 수술 이후에 통증이 많은 수술 중에 가장 심한 그런 수술이 아닌가, 통증이 가장 심한 수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가슴 성형은 갈비뼈가 있고 대흉근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근육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보형물을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육 바로 밑은 이 갈비뼈입니다. 이 갈비뼈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측의 한 5분의 1은 연골이고, 그 다음에는 뼈로 해서 척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골 위에 있는 연골막, 골막, 뼈 위에 있는 아주 얇은 질기고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칭 뭐 스크래치가 된다든지, 거기에 트라우마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이제 손상이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내로 지금 제가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굉장히 그 통증을 느끼는데, 그만큼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슴 성형은 그 골막, 연골막 바로 위에서 어쨌든 공간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연골막, 골막, 연골 자체나 뼈 자체는 전혀 통증이 없는 해박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연골막, 골막은 굉장히 피도 나지만은 굉장히 아픈 그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자극이 되면은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슴 성형은 수술한 이후에 전신의 어떤 부위보다도 이렇게 통증이 잘 따라오는, 잘 생기는 그런 수술입니다. 요점은 결국 어떻게 하면은 그 연골막, 골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수술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가슴 성형한 다음에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피가 나면은, 피가 나중에 고이면은 혈종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선지처럼 굳습니다. 굳은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굳은 다음에 한 1주, 2주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단단한 게 풀립니다. 그 전까지 이 단단한 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혈종이 연골막, 골막 그 위에 그 공간의 그 부위에, 특히 이제 보면 아래쪽에 고이게 되는데, 단단한 게 계속 그 연골막, 골막을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눕기만 해도 아프고 숨 쉴 때 이렇게 그게 자꾸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술 이후의 통증은 제일 중요한 게 그 혈종, 피가 안 나게, 혈종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두 번째가 연골막, 골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수술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슴 성형을 한 이후에도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없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형물이 크면 클수록 큰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수술 안 한 것처럼 전혀 안 아플 수는 없지만, 피가 안 나게, 완전히 피가 안 나게 철저하게 지혈을 할 수 있고, 연골막, 골막을 갖다가 트라우마 주지 않게 온전히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술한 이후에 뭐 가만히 있을 땐 전혀 아프지 않고요, 뭐 어느 정도 활동해도 전혀 통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작업방이 클 때 그때 좀 뻐근하고, 뭐 아니면은 이 포켓, 이 공간 만드는데 주위로 이렇게 누르거나 막 할 때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냥 뻐근할 정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최대한 수술을 잘 하면은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성형은 어쨌든 통증이 없게 하는 수술 방법은 없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데이 가슴 성형이다. 사실은 그런 문구를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 오늘 수술하면 다음 날부터 일반적으로 출근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른 이제 수술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슴 성형은 공간을 만드는 게 유두가 한 가운데 오게 해가지고 유두 뒤쪽에 적절한 공간을 근육 밑에다 할 거냐, 아니면 근육 위냐, 근육 위라 해도 근막 밑이냐, 유방 조직 밑이냐,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로 포켓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어느 절개를 통해서 들어올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실력이 있는 의사라 그래도 연골막, 골막을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수술을 섬세하게 할 수 있고, 또 피가 나오면 피가 철저하게 지혈을 해서 피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속칭 수술 시야가 좋아야 되고, 또 수술하는 의사가 거기를 어프로치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겨드랑이 절개는 겨드랑이 쪽에서 접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목표 지점은 유두 쪽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뭐 내시경을 넣고 뭐 해도 철저하게 피가 전혀 안 나오게 한다든지 연골막 골막 손상 안 가게 하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로 하는 수술은 겨드랑이에다 흉을 숨긴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수술 이후에 그런 통증이나 피가 안 나게 하거나 그런 데는 가장 취약한 그 절개입니다. 물론 뭐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자기는 뭐 겨드랑이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거 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의 체형 조건에 따라서 뭐 가슴이 이렇게 골격이 뭐 새가슴처럼 볼록 가슴일 수도 있고 함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대칭도 있는데, 그런 걸 모두 극복을 해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힘들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선 절개도 있고 또 유륜 쪽으로 절개하는 게 있는데, 통증을 가장 최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륜 쪽의 접근이 가장 우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밑선 절개는 만들려고 하는 공간의 아래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랫부분이나 중간 부위까지는 우리가 손도 닿고 하는 그런, 이게 비교적 그 접근성이 좋지만 상부의 그 한 3분의 1 정도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기구도 닿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면에 비하면은 이 유륜 쪽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의 한 가운데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작업 반경이 가장 짧아서 혈관이 이게 피가 나면 철저하게 지혈을 하고 연골막 골막 다치지 않게 섬세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쪽 절개로 접근하느냐가 또 수술 이후에 통증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이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통증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에 가장 걱정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수술의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이 가장 적게 하는 수술을 갖다가 원하고, 또 환자분이 상담을 할 때 합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도 결국은 접근이 좋고 철저하게 섬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유륜 쪽으로 접근하는 게 수술 후에 합병증도 가장 적고 피가 안 나게 하고, 피가 안 나게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재수술, 가슴 성형 재수술을 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이 구형구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구형구축도 이 피가 많이 나면 혈종이 생기면은 구형구축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절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받느냐, 그것도 굉장히 그 수술 이후에 그런 예후 합병증이나 수술의 통증이나 회복 문제, 그런 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륜 쪽으로 하더라도 모든 전 세계에서 하는 유륜이라 그러면 유륜 주의 절개, 3시부터 9시까지 하는 이렇게 반원형 절개로 하는 걸 유륜 절개라고 하는데, 그 절개법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륜이 큰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동양 사람들, 저희 나라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유륜이 지름이 3.5cm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수술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건데, 크면은 괜찮지만 작으면은 유륜 주의 절개도 하질 못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슴이 작으신 분들은 유륜이 3.5cm 되는 분 드뭅니다. 출산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작기 때문에 유륜 주의 절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거 비하면은 제가 하는 유륜 오메가 절개는 유륜이 작아도 그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메가 지그재그 절개는 지그재그가 펴지면서 수술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